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10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유가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종합적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LG화학의 3분기 매출액이 7조 2,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23.7% 감소한 가운데 LG화학은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기초 소재 부분의 수익성이 감소했지만 전지 부분의 이익 확대가 견조한 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겸직에 대한 지배구조 논의를 금융당국의 지주사 전환 승인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인가 전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금융당국의 인가 후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 장인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연일 급락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바이오주의 실적 부진 속에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더욱더 컸던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참 힘겨운 한 주였나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반등은 앞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다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5% 하락한 2027.15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46% 빠진 663.07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결국에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서 41,000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다시 반등하면서 3.55% 상승한 67,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의 연일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신라젠이 7% 넘는 하락으로 72,000원에 CJENM은 1.29% 상승한 23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국 증시였는데요. 먼저 학과장 정웅 대표님, 많은 분들이 또 학과장님의 말씀을 기다리실 텐데 인사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네, 제 예상보다 너무 빨리 하락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2월 초순에 대세 하락 선언했고요. 2월 초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연에서 4월부터 저는 2000선 깨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계속해서 2000선 붕괴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깨지진 않았지만 이제 확실하게 2000선 이탈에 대한 인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 이탈하든 아니면 바로 이탈하든 이제는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최근에 각종 투자회사 그리고 각종 경제TV의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2000선 이탈을 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은 정말로 개인 투자자에서는 행운이 있고 승리자들이다. 왜?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그냥 저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장 예측해 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저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적정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대로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월 초순에 대사이라고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 없어요. 코스피에 대해서. 4월부터 강연에서 얘기했었고요. 7월부터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전달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뭐 단기 반등이 좀 나왔다가 빠지든 바로 이탈하든 2000선은 깨질 겁니다. 깨지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가 혼신의 노력으로 시황을 예측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또 학 과장님께서는 평택촌놈 방주에 승선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또 시황 예견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봉주 선생님과도 함께 할 텐데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참 길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황을 알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고요. 그런데 시황을 모른다고 하면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이 평택촌놈 주식TV를 시청을 하시고요. 평택촌놈 정석투자를 시청을 하시면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황을 잘 활용해서 참고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석투자가 여러분들에게 탄탄한 방법들, 대응 전략들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의 시황과 그리고 다음 주 시황에 대한 부분이 참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 점검과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금주의 장 분석에 대해서 먼저 도와드릴 텐데요. 평택촌놈 정호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먼저 금주의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네, 상식적으로. 그래서 시황 부분을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겠고요. 후반부는 좀 약간 줄이겠습니다. 지금 목이 좀 잠겼잖아요. 방송을 하도 오래 해서 그래요. 저는 뭐, 낮에도 보통 4-5시간을 또 방송을 합니다. 일단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금요일 최저가 기록 후 이제 반등 국면을 시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신저가 이탈 시는 코스피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온다. 제가 늘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초기 하락 때는 코스피가 더 빠지는데, 하락이 가속화될 때는 코스닥이 더 약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딱 증명되잖아요. 근데 그게 특성인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객관적인 그거고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참 저는 마음이 참 묘했어요. 정말 묘한 게 2000선에 임박하니까 역시 내 예측이 맞았구나 이런 안도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제 예상보다 더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더 길게 끌고 갔으면 좋았는데 조금 빨리 단기 반등을 노리고 이제 매수 포지션 취하는 바람에 뭐 물론 손실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생을 좀 했는데 이 방송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또 이제 여기저기 또 주변에 얘기 듣고 보신 분들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2월 초에 이제 대사하락선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쭉 제가 뭐 했는데 결정적인 게 7월부터 계속 이제 2000선 깨진다고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수요일까지는 저는 뭐 그냥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수요일 정도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하락인데 솔직히 목요일에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목요일에. 오늘은 더 당황했어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목금 이틀 동안 당황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틀 연속 당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매도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바로 2000선을 깰지 반등하고 깰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매도인 건 분명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몇 포인트 정도 과매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과매도인 건 분명한데
이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지난 9월 28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VOD 한번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청자 분들에게 8월 말하고 9월 말에 제가 두 번의 예측이 실패했다. 근데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거는 정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급락 나왔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식 전문가 이렇게 오래 하면서, 투자 30년, 주식 전문가 거의 20년 했는데, 여러분들 저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주저하지 않아요, 저는요. 저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아무리 사람 많아도 전 할 얘기 다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소심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는데, 그런 제가 이거 당황했다는 거죠, 이틀 동안. 이거는 정상 아니에요. 당황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에서 약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밀도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상 흐름과 비정상 흐름. 수요일까지는 그나마 정상적인 분포에서의 하락이었어요. 근데 목금은 이건 비정상 흐름이에요. 마치 지난 9월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8월까지는 이때까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애교로 봐줬어요. 근데 이때 제가 막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는 비정상 흐름이다. 그러더니 정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이번에 또 반대예요. 이게 또 비정상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가 일단은 단기 저점이라고 확신해서 상방 배팅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오늘 하루 더 빠지길래 정말 당황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제가 적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거짓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기뻤는데 이게 더 빠지길래 사실 좀 당했는데, 어쨌든 비정상 흐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의 예상은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설령 여기서 2000선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10월 13일 강연회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10월 13일 강연회 때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걸 계속 이어가셔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무너졌다는 거,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택촌놈의 중기 시황을 좀 전면 수정할까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네. 현재 전망은 제가 그랬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단계까지 하락했다. 근데 7에서 10단계 하락할 거다 얘기했는데, 차트로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면요. 이게 1단계 하락이었고요. 이게 2단계. 이게 3단계. 여기까지가 딱 3단계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 구간을 4단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요. 한 3.5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굳이 친다면. 근데 저는 분명히 7에서 10단계까지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절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항상 신저가를 기록할 때마다 제가, 이게 중기 바닥이 아닐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닥이 이제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하락하고 나서 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현재까지 3단계인데요. 7에서 10단계까지 하락합니다. 최소 7, 맥시멈 10.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반등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계속 하락할 때마다 제가 그냥 새롭게 중기 저점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만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단계까지 하락했는데 47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 당시에. 그럼 7단계 몇 포인트예요? 얼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물린 분들은 정말 너무 절망적이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전망을 좀 바꿔서 그냥 이제 여기서 하락이 10포인트가 되든 100포인트가 되든 300포인트가 되든 항상 최저점에서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뒤늦게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방송을 뭐 최소한 6개월, 많게는 1년 동안 봤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잔치를 벌이겠죠. 그 다음에 주식 비중별 합리적 대응 전략을 지금 짜드릴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실전적인 건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주식 비중 0%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가 있고 100%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 퍼센트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일부러 왜 그랬냐. 아주 이제 딱 그 세 가지 유형이 이제 대부분인데, 자, 이렇게 하세요. 현재 나는 주식 비중이 제로다. 그러면, 무조건 월요일에 절반은 매수하세요. 절반 매수하고, 만약에 더 밀리면 추가하세요.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50%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하면 그냥 50%만 끌고 가고요. 더 밀리면 매수하세요. 세 번째, 100%다. 이분들은 좀만 더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론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반등 자리는 왔어요. 왔고, 저는 이미 7월에, 만약 2000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깨질지 대충 계산했습니다. 1단위까지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2000선이 안 깨지고 반등하면 더 좋겠지만,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인내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9월 말보다 지금 빠진 게 무려 얼마가 더 빠졌습니까? 9월 말보다 300포인트 이상 더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뭐 2000선 깨진다 한들 어차피 뭐 계속 뭐 몇백 포인트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이게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걸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TV 유튜브에 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택, 촌놈, 정석투자 치시고 이제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초보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세 가지를 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택, 촌놈, 정석투자 2018, 0215, 2018, 0720, 그 다음에 2018, 0924 이 세 가지를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아마 신뢰감은 더 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9월 말까지 상상이나 했습니까? 2350선대까지 반등했을 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7월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방송에서만. 강연에서는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는 증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실 4월부터 얘기했어요. 2000 깨진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깨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단기 반등이고, 제가 주식 비중별로 이렇게 전략 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을 좀 드린다면, 현재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좀 보라고 좀 권유를 해주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정말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사이 좋은 사람은 이 방송 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일부러 못 보게 막는데요.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복수한다고. 예. 왜냐하면 시향이 잘못되면 완전히 엄청나게 손실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계속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시황 점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전망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가 3단계 하락 이후 또 향후 7에서 10단계의 하락을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신저점을 기록할 때마다 이것이 중기 바닥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은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주식 비중의 좀 보유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이 현재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현재는 좀 절반에 대한 매수,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더 밀리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중을 지금 5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2000선이 확실하게 이탈 시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100%를 또 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좀 고점 매수 후에 보유자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현재
주식 비중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주의 이슈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움직였는데 그 부분 안에서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대외적인 시장도 참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 금주의 이슈를 봉주 선생님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어떤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중국 압박, 그런 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중단,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번 주에도 다양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던 면도 있었는데요. 중국이 관세로 인해 고통받기를 원한다,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발언을 하니까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는데, 중국의 장칭리 정협 부주석이 중국은 그런 전쟁을 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연준에 대해서도 비판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파월 의장에게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그는 금리를 올리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의 어떤 그 제로금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허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죠. 오바마는 제로금리를 가졌었는데 우리는 그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발언들로 지금 현재 연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의 어떤 그 금리의 그 제로금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현재 자신이 어떤 그 불리한 입장에서 경제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는 이 관세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향후에도 이 관세 문제들로 그 상대국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계속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보면은 사실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준을 실제로 압박하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그런 또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그 지명을 후회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서 아마도 그런 또 답변을 하면서 후회한다는 그런 그 발언들도 했었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듯한, 그리고 현재 그 본인이 지금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연준의 이 압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그 발언들을 일종의 쏟아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오바마 때는 제로금리 상태였는데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나는 금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경제를 살려놓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다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그들의 압박까지 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좋지 않은 경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일종의 그 선거운동의 일종의 선거운동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여러 가지 또 해석으로 돌려볼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번 주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중국 압박인데요.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그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변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테스트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발언들을 했었죠. 사실 그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는 재무부가 상세한 기준들은 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그 특정한 기준을 달성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대미 무역 그 흑자가 200억 달러가 초과하는 그 부분만 중국이 해당됐는데 그 부분들을 좀 기준을 바꿔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그 한방향 개입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있다는 그런 그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여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그 공언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조금 그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협상을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향후에는 더 큰 압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그 백악관의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중국 관련한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기술 관련한 조항 등의 그 세부적인 사항들 전달을 했는데 5, 6개월간 전혀 미동이 없었다 그런 발언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은 그동안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상대했던 국가들은 미국의 어떤 그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갔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낼 그런 그 흐름으로 가겠다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을 봤을 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중단 소식인데요. 22일이었죠.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신규 주식 대여를 중단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여된 주식들도 연말까지는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그동안 그 주식 대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종잣돈이 된다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매도의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 대여하는 이 주식 그 비중이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대여하는 게 외국인들이고요. 그리고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그리고 은행 뭐 이런 식의 그 기관들이 많이 대여하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식 시장이 그렇게 계속 상승할 때도 공매도는 계속 있었고 피해를 보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불만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공매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떨어질 종목은 떨어지고요. 떨어질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렇게 그 고민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한 이런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현재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뭐 세 가지 이슈 다 그렇게 시장에 꽤 그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들로 봤을 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슈 분석 다시 한번 세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 그리고 미국의 중국의 압박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중단 소식까지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주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를 해주셨고 이 안에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자,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금주의 장학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금주의 장학생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390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127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과장 정은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장학생입니다. 끝자리 7390님의 질문이 선정이 됐는데요. 파라다이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시네요. 선정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가는 살짝 높은 건 확실합니다. 다만 종목 선정이 아주 양호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A학점짜리도 아닙니다. 워낙 이번 주에는 뭐 좋은 질문 찾기 어려워서 찾았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그 내수 관련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셔갖고 이제 이게 좀 조금 아쉬운 거지, 뭐 지금부터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량주를 매수했고, 상당히 종목 선정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꼽아봤고요. 제가 볼 때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해주셨다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항상 단기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젠가 지수가 대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코스닥에선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한 두세 종목 정도 이렇게 우리가 포트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때 반드시 넣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주장학생은 끝자리 7390님이 보내주신 파라다이스에 대한 질문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시 한번 좀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관심 있게 파라다이스 지켜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봉주 선생님께도 또 꼽아주신 질문 알아볼게요. 끝자리 7227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모트렉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또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이분은 저점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수가 좋았고요. 그리고 비중도 10%로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충분히 단기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흐름도 좋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뭐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죠. 뭐 절대 저평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는 건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13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낮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최저점 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런데 그 매수하기 이전의 흐름이 계속해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조금 그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기업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에 속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는 충분히 또 적당한 그런 종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저점 매수와 적절한 비중, 그리고 역시 그 안정적인 그런 기업을 매수를 해서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질문, 봉주 선생님이 꼽아주신 질문은요, 모트렉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저점 매수와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공략을 하셨고, 거기에 적당한 비중까지 실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장학생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금주의 베스트 질문 2가지 질문까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아쉽게도 재수강생으로 좀 언급이 된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재수강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아쉽습니다. 금주 재수강생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8219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175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오늘 선정이 되셨는데요. 어떤 점에 의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일까요? 먼저 학과장 정우 대표님이 꼽아주신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신데 끝자리 8219님입니다. 학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또 재수강생으로 또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이분은 그 전형적인 주식투자 초보자 행태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예요. 운 좋을 때는 대충 사도 수익이 나고 운이 없으면 이런 손실을 보게 되는데 과정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는 위험관리와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행위적인 매매를 한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셨습니다. 24,000원대인데 이른바 예측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죠. 예측 매수할 땐 손절가 5% 두라고요. 일반적인 매매는 손절가 10%인데 5% 둬야 되는데 그냥 계속 홀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늘었을 때까지도 홀딩. 또 번전 근처는 아니래도 뭐 거의 그래도 손실이 굉장히 축소됐을 때도 홀딩. 그 다음 신저가 이탈할 때도 홀딩.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무슨 얘기냐. 이걸 굳이 응용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쯤에서 손절을 해요. 대충 이쯤에서 그냥
이쪽에서 손절했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쪽에서 다시 재매수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첫 번째 네오박스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던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홀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보자들이 이제 그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량한 가치주를 중기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 아니냐? 아니에요. 상황 논리에 맞춰야 돼요. 중기가 좋을 때는 중기로 하고요. 중기가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잘못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시청자들이 잘못 배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우량한 가치들은 무조건 중기 투자한다. 근데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상황이 중기 투자가 맞을 때는 하는데 단기라든가 관망이 좋을 땐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어떤 주식 들어갔어요? 15,000원까지 빠졌어요? 언젠가 3만 원 올 수도 있어요. 우량주로. 근데 그러려면 뭐하러 합니까? 15,000일 때 해야죠. 두 번째,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 잘못된 거예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해서 대응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게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예측해요. 제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측하잖아요. 비겁한 변명이라고요. 노력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대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점에서 300포인트 지수가 내려와요. 그때 모든 차트라든가 어떤 모든 상황이 수급도 그렇고 장이 끝났습니다. 손이 나가냐고요. 안 나가요. 손절 못합니다.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기 투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예측해서 적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못하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주식 전문가들이에요. 그거 못하면 자격 없어요. 해설하고 말장난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올해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봄에도 그랬죠. 여름에도 그렇고. 떨어질 때마다 막 여기저기서 바닥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전 시장 맞춰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수강생 질문을 또 첨가 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초보자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언도 덧붙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봉투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의 질문을 만나보기 전에 지금 시각이 10시 36분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과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부진에 의해서 오늘 초반부터 좀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 부분이 실적 부진에 대한 재료로 모두 상쇄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투 선생님이 또 꼽아주신 재수강생도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텔루스를 매수하신 그 시청자분의 질문을 꼽아봤는데요. 이분은 역시 매수를 잘못하셨어요. 매수를 고점에서 보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지만 단기 저점에서 거의 30% 정도 반등했는데 거기서 곧바로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추격 매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랬을 땐 좀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잘못한 매매죠. 그리고 비중이 50%예요. 한 종목에 50%씩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습니다.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계속 홀딩 하셨어요. 결국은 50% 넘게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380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단기 저점을 기록하고 거의 3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는 좀 기다리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괜찮겠죠. 단기에 조금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곧바로 추격 매수를 하고 계속해서 홀딩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20%가 넘게 하락했다가 본전 근처가 왔는데 매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50%가 넘는 가격까지 홀딩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세 가지 다 잘못된 거죠. 매수 자체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응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사실 그 저점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면은 쉽겠죠. 그리고 수익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 걸 못 하더라도 대응이라도 잘 하셔야 되는데 대응 자체를 너무 아무 기준 없이 대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느껴서 이번 주에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봉주 선생님이 꼽아주신 질문이요. 텔레스를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기준 없는 대응에 대해서도 참 아쉬운 상황인데 거기에 비중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주의 베스트 질문과 워스트 질문을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장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베스트, 워스트 질문 주신 분들에게 각각 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베스트 질문을 꼽아주신 시청자분께는 평택초농 정윤 대표님의 서적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워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시청자분께서는 평택초농 아카데미 VOD 일주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 상황입니다. 네, 기사 보시면은요. Dow drops 300 points as weak tech earnings overshadow strong GDP report. 네, 지금 제목 헤드라인에서 그대로 보시다시피 네, 오늘 기술주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 강한 GDP의 이런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GDP의 이런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지금 다우지수 말씀드린 대로 3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30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 이 뒤평사가 조금 좋지 못한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P도 1.4% 그리고 나스닥도 2.6% 하락 출발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GDP 잠시 후 다음 기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5%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요. 물론 이 부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주들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등이 좋지 못한 실적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베이커 애비뉴 애셋 매니지먼트라는 기관에서는요. 네,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이 3분기 실적들이 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도 받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 다음 기사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역내외 위안화가 기록적인 약세를 나타난 가운데 오늘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0.19% 하락해서 2,598.85에 마쳤고요. 또 선전 종합지수는 0.17% 내려서 1,290.62에 마감했습니다.
네, 여교의 달러 위안 환율은 지금 6.9770 위안까지 치솟으면서 2017년 1월 이후에 22개월 내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위안 환율의 상승은요, 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달러당 위안화의 가치가 10년 만에 이렇게 7위안선으로 근접하면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날 또 지금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또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면서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 역시 인민은행 부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또 최근 위안화 약세는 시장의 수요와 또 공급에 따른 결과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 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또 재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중국 정부는 한편 증시 부양을 위해서 보험사의 주식 투자 제한도 풀었다는 소식이고요. 또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되는 보험사 관리 자금을 중시로 풀어서 중국 증시 약세를 좀 극복하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올해 고점 대비 20% 폭락하면서 bear 마켓이죠. 약세장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는 둔화를 했지만 시장 기대는 좀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GDP 3.5% 발표가 됐고 전분기 2분기에는 4.2%였죠. 네, 전분기보다는 둔화했고 예상치였던 3.4%보다는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강한 소비 지출의 영향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항상 비난과 또 강한 또 비판들이 항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한편 요즘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세대 모두 아이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중국이 도청했다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중국 역시 페이크 뉴스다라고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진 폭파물 소포가 25일 현재 시각 10개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존 바이든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또 배우들부터 해서 정말 많은 유명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포는요, 사전에 적발돼서 피해는 없었지만 이 중간 선거를 12일 지금 앞둔 시점에 워싱턴 정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포가 반 트럼프 진영에 집중돼서 여권은 지금 곤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모두 이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는 주류 언론들이 고의로 잘못 쓰거나 부정확하게 쓴 보도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타겟의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적어도 60회 이상 트위터건 혹은 언론을 통해서 말폭탄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가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경제 여파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전일에 나스닥 관련돼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초반보다는 현재 차트를 보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야간 선물도 역시나 좀 마이너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은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금 한국 시장을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반등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급적인 면이나 또 가격적인 면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코스닥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사실 코스피가 무너진 게 해외 증시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같이 무너졌죠.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었는데요. 여전히 코스피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역시 그 해외 증시의 영향이 단기적인 흐름은 좀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가 최소한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반등 가능성을 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 준비는 끝났지만 앞으로 해외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과장 정윤 대표님은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 네. 그 추가 하락 시에는 강력 매수하세요. 추가 하락 시에, 지수가 추가 하락 시에는 강력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강력 보유하세요. 무슨 얘기냐? 3개월 전에 샀든 오늘 샀든 조금 올라간다고 홀라당 던지지 말고 꽉 쥐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희망적인 제가 메시지를 하나 더 전달해 드린다면, 제가 2018년에 처음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으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연초에 19,000원도 넘어갔었어요. 이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제가 어제 처음 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평균 단가가 어디까지 맞춰놨냐? 11,280원까지 맞춰놨어요. 물론 11,110원이 최저가니까 그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어쨌든 맞춰놨다는 거고요. 사실 저는 최저점 적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 더 빠지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적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없는 분들은 가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 시 강력 매수에 대한 부분과 반등 시 강력 보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힌트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함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학과장 정윤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